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고물가 시대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불편함은 최소화하면서 과소비를 끊어낼 수 있는 5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완성 재테크 로드맵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습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재테크의 기초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컨텐츠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참고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00%는 아니겠지만 소득에 비해서 과한 소비를 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다. 바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일상이 뭐 토요일, 일요일만큼 막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너무 좋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에 소소한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과 발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오늘은 동사보다는 부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보다는 부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한다, 공부한다, 노력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동사들은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동사가 아니라 부사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일한다, 배운다, 발전한다 다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제 책이 재테크 책이 아니고 바로 자기계발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재테크의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비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SNS를 줄여라 입니다. SNS를 줄여라.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SNS를 그냥 줄이면 안 되고 이 가운데에 박스가 있어요.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줄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줄여라가 아니라 부사인 의도적으로라는 부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줄여야 돼요. 과소비를 줄이려면 SNS 줄여라. 뭐 그거 누가 몰라? SNS 좀 덜 하면은 좀 과소비 줄어들죠.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줄여라. 여러분의 눈은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판에 SNS를 한글로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SNS가 눈이에요, 눈. SNS가 눈.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한번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설정에 시간 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뽑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봤더니 0분이 나오더라고요. 0분. 0분이 뭐야? 그냥 뭐 쓰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을 하니까 0분. 자, 그리고 1일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일. 이건 처음 알았거든요. 1일 시간 제한이 뭔가 봤더니 인스타그램도 아는 거예요. 최대가 2시간입니다. 2시간, 1시간, 45분, 30분, 15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시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1시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1시간 정도 이상을 내가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을 때 알람이 오죠. 이제 제한 시간 초과되셨습니다. 더 이상 오늘은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1일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사용 제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일별로 어느 요일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시간 이상을 인스타그램을 본다면 24시간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1시간 이상을 인스타그램을 본다? 이건 안 된다. 자, 그래서 1일 시간 제한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용 제한 모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도적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SNS 뭐 좀 줄이면 좋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이상하게도 과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필쌤이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뇌과학으로 보는 행복 요소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뇌과학으로 보는 행복 요소 3가지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유능해져야 돼. 어제보다는 발전한 나. 3년 전 비해서 1년 전 비해서 지난달 비해서 내가 좀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뭔가 오늘 좀 유능해져야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 무슨 화장을 여자분들 하잖아요. 화장을 하더라도 눈썹을 그리는 게 어제보단 오늘 잘 그리고 오늘보단 내일이 잘 그리고 뭐 자꾸 그리다 보면 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난 속으로 나는 잘 그려 이거.
누가 주변에 칭찬하죠. 너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이 유능성이 증가해야지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성장과 발전입니다. 화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화장을 잘하게 된다. 옷을 자꾸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어보니까 옷을 잘 입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은 패션도 패션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동료나 선배한테 어떤 일을 계속 하는데 야, 너 이거 잘한다. 야, 이거 너 진짜 끝내준다. 너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유능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유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율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2시간 해야지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내가 유능해져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내. 그럼 1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시간 되는 거예요. 3시간 하던 일을 1시간에 2시간 동안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유능해지는 만큼 월급이 올라갑니다. 유능해지는 만큼 예를 들면 승진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은 내가 자유로워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돼. 그러니까 부자를 우리가 왜 부러워해요? 부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는 게 뭐야? 선택할 게 많다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잠깐 오늘 저녁은 도쿄 가서 먹을까? 도쿄 가서 좀 유명한 그 횟집에 가서 좀 먹을까? 야, 비행기 대기시켜. 그럼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자율성이 있는 거죠, 부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선택과 결정할 것들이 많아지죠. 자, 유능해진 만큼 자율성이 증가된다. 그럼 자율성이 증가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아져. 이게 어디로 이제 움직이냐? 연결성이 증가돼. 연결성이 증가돼. 자율성이 증가돼. 유능해지면은 성공하면은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자율성이 증가되고 자율성이 증가되면 내가 연결하고 싶은 거 아무나 연결. 그 사람 연락해봐. 그 사람 연결해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SNS 같은 거를 할 때, 여러분 SNS 할 때 SNS에서 내가 이렇게 유능해지고 이렇게 자유로워진 나의 모습을 여기다 딱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고 팬덤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성이에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능해지고 그만큼 자유로워져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연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SNS는 유능해지지도 않았고 자유로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연결만 돼가지고 박수받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모든 부분이 다 생략돼 있어요. 내가 유능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해져서 이 행복해진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나는 유능해지지도 않았고 더 자유로워지지도 않았고 나는 그대로인데 그냥 내 모습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능한 척, 자유로운 척, 돈 많은 척, 행복한 척. 이 척을 올려가지고 SNS에서 좋아요를 받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유능해지고 진짜 자유로워지면 굳이 인스타그램을 안 와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3가지 행복 요소 뭐예요? 유능성, 자율성, 연결성. 자, 유능성과 자율성을 무시해버리고 바로 연결성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박수 받겠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SNS거든요. 여러분 안 될 일입니다. 칭찬과 인정.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필쌤이 그 슬기로운 소비 생활로 늘 말씀드리는 10가지 중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중에 인스타그램과 관련돼 있는 게 5가지나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이상하게 소비가 커지는 거 5가지. 이 10위부터 1위까지의 과소비 중에서 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들이 좀 과소비가 심하게 일어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심하게 일어나는 종목 6가지 중에 5가지가 인스타그램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바로 책을 읽어라죠. 읽어라. 근데 책을 읽어라인데 가운데 부사가 빠져 있죠. 부사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책을 어떻게 읽어라? 연속적으로 읽어라. 여러분들의 눈이 SNS, 인스타그램에 갈 시간 동안은 그 시간을 뺏기 위해서 대신 여러분 손에 책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너무 오래 읽으면 눈은 안 좋아질 것 같긴 하죠. 문제는 이거 들여다보는 지하철은 그렇다 치고 버스 탔을 때 좀 제발 창밖 좀 보세요.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간판은 뭐가 바뀌었는지, 요즘 도시 풍경은 어떤지, 계절은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것만. 뭐 지하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하철은 바깥을 볼 수가 없으니까. 버스 탔을 때 여러분 책을 연속적으로 읽어요. 저는 뭐 책을 솔직히 다독을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독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 책을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냈던 출판했던 모든 출판사들한테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요즘 최근 나왔던 좀 트렌디한 책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책을 받아보고 도서관에서 뭐 다 읽지도 않지만 빌렸다 갖다 주고 빌렸다 갖다 주고 이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왜? 책을 갖고 가까이 하고 늘 연속적으로 소파에도 책이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도 책이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책상에도 당연히 책상엔 책이 쌓여 있습니다. 돈줄람도 뭐 인풋이 있어야 또 뭐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독을 할 시간은 없지만 요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 책을 연속적으로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SNS, 인스타그램 평균 사용 시간이 빵분이야. 빵분. 빵. 어떻게 그렇게 0이 나올지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을 연속적으로 읽어라.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뇌는 말이죠. 후두엽과 전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두엽은 뭐예요? 우리 말 그대로 후두엽이니까 뒤에. 우리가 어떤 영상을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시각적인 자료가 이 영상이 여기 상이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후두엽은 영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를 해석하기 어려울 때 이 후두엽이 정보를 전두엽으로 보내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띵킹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골똘히 생각한다 그럴 때 머리 여기다 갖다 대고 이 골똘히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두엽을 쓴다는 건데 전두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전두엽을 쓰면 과소비가 사라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전두엽은요. 텍스트를 보고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해요. 이게 나한테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유용한지 안 한지 분석을 해. 사고를 한다는. 근데 후두엽은 그냥 그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이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SNS를 열심히 보다 보면 후두엽만 발달되고 전두엽, 띵킹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도 가을에 책을 안 읽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책은 여름에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 독서량은 여름에 많이 집중이 된대요. 가을은 오히려 독서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좀 제발 독서 좀 하라라고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 도서관을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거든요. 이 가을에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낙엽을 밟으면서 책 한 권을 대출하셔서 다 읽지 않더라도 목차만 보더라도 키워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갔다 오신다면 커피 한 잔과 낙엽과 가을 하늘 그리고 책 한 권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SNS에 몰입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도서관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장에 뭐겠습니까? 땡땡땡 가라. 시장에 가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 재래시장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요즘 마트도 가고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는 홈쇼핑이라든지 뭐 모바일 쇼핑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잘 안 가게 됩니다. 자, 시장을 왜 가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런데 시장을 어떻게 가라? 시장에 가라인데 가운데 부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부사가 뭐야? 반복적으로 가라. 반복적으로 가라. 한번 그냥 이벤트로 갔다 오지 말고 자주 가라 그런 뜻이죠. 자, 시장에 자주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다운되고 열정이 없을 때 시장을 가라. 시장을 가서 사람들이 상인들이 목소리를 소리 높여 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을 가면 정말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날 것 그대로 진짜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이걸 물건을 팔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생계를 위해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해. 상인은 파는 것이 숙명이야. 거기에는 어떠한 창피함도 없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다운돼 있나 이런 거 보면서 뭐 나도 좀 치열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 막상 재래시장 가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상인분들이 좀 이렇게 열정적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뭐 이만저만 안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가서 그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갔다 오시다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좀 낮아졌던 열정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제가 그 구해줘 홈즈에서 먹방을 한번 망원시장을 김숙 씨랑 같이 이렇게 거닐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먹방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망원시장 제가 가서 느꼈던 거는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곳을 가보니까 뭔가 좀 치열업이 된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시장을 가게 되면 먹거리를 사게 될 텐데 거기에는 과소비가 할 게 없어요. 시장에는 과소비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시장을 가서 과소비했다? 그거는 뭐 먹거리를 좀 많이 샀다인데 결국 그거는 여러분 외식이나
배달보다는 여러분이 요리를 직접 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요리를 땡땡땡 해 먹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부사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요리를 하자라고 하는 동사보다는 더 중요한 게 부사죠.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요리를 스스로 해 먹자. 시장에 가서 여러분 장을 봤다라는 건 뭡니까? 장보기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장보기 예산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필쌤 TV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보기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장보기 예산이 있어야 외식이나 배달이 줄어들죠. 요리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좀 멀리 한다는 얘기죠. 내가 먹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먹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밟아보는 거죠. 성취감도 있고 굉장히 좋다. 패스트푸드를 거부하고 인스턴트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보기를 늘리게 된다. 시장을 간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흐름으로 여러분들의 외식과 배달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부, 운동, 저축은 필쌤이 가장 많이 예로 드는 세 가지입니다. 공부, 운동, 저축 다 누구나 잘하고 싶죠. 그런데 공부, 운동, 저축은 시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 쓰고 노력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말이죠. 바로 가계부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가계부를 땡땡땡 매일 쓴다. 매일매일이라는 게 약간 부사로 느꼈는데 매일 쓴다? 그럼 앞에 뭐가 있을까? 가계부를 땡땡땡 매일 쓴다. 이게 뭘까? 자, 여러분 손으로입니다. 이 모바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매일 쓴다입니다. 자, 가계부를 손으로 매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 지출이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 안에 여러분 제가 쓴 가계부가 자필로 들어있습니다. 가계부를 손으로 쓰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변동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상에서 행복을 되찾는다면 여러분 과소비는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것은 동사보다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동사보다는 부사가 중요하다. 바로 첫 번째는 SNS를 줄여라 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줄여라? 의도적으로 줄여라. 두 번째는 책을 읽어라입니다. 연속적으로 읽어라. 세 번째, 시장을 가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가라입니다. 네 번째, 요리를 매일 해서 먹어라. 근데 어떻게 해먹냐? 스스로 해먹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다섯 번째는 가계부를 손으로 매일 쓴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보다는 부사가 더 중요한 삶, 바로 가능보다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평범한 행동을 하면서 비범한 미래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정신병일 겁니다. 여러분, 비범한 미래를 기대한다면 오늘 비범한 행동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